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나노 디멘션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6개월 기준으로 155.24% 올랐고요, 1개월 기준으로 108.22%, 5일 기준으로 26.85% 오른 종목으로 2월 투 데이트로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해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종목이 분석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요청을 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마음처럼 빨리 분석이 되지 않아 조금 늦어진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까요? 나논 디멘션의 주 제품은 드래곤플라이 LDM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AME 기술, 풀어서 말씀드리면 Additive Manufacturing Electron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Integrated Circuit 그리고 PCB 기판을 3D로 프린팅하는 기계입니다. Integrated Circuit의 예를 보여드리자면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Dragonfly LD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Dragonfly가 어떻게 PCB 기판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버 포맷 파일을 이렇게 프린터에 쏘아줍니다. 마치 저희들이 프린트할 때 워드 파일을 쏘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거버 포맷이란 인쇄회로 기판 제작 시 사용되는 포맷이 PCB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 만들 PCB 기판입니다. 일반 프린터의 잉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전도성 잉크 그리고 유전체 잉크가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이 천천히 레이어가 천천히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는 기판의 가장 아랫부분을 깔고요. 그리고 전도성이 부여될 수 있는 레이어를 깔고 그리고 이제 유전체 막을 깝니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전도성 막과 그리고 PCB 기판이 계속 이렇게 깔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판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기판이 실제로 만들어지고요. 이 기판 위에 칩을 납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와 흡사한 기판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기판을 통해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요. 특정한 제품의 개념을 확립할 수도 있으며 시험삼아 만들어진 제품의 디자인을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PCB 기판의 프로토타입 또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기존에 만들어진 기판과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판 안에 전자가 움직이는 통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며 구멍 또한 확실하게 뚫려 있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원래 High Performance Electronic Device 및 Complex Multilayer PCB와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몇 시간 안에 만들 수 있으며 3mm짜리 보드 안에 수십 개의 레이어를 깔 정도로 매우 섬세하고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제품들보다 더 많은 제품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PCB 기판에다가 드릴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필요도 없죠. 지금까지 나노 디멘션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를 보시면 말이죠. 여기 이렇게 9개월치의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3개월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기 때문에 이 3개월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sands of the USD니까 공이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43만 8천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3분기 때의 매출액보다는 꽤나 적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st of the Revenue 또한 보시면은 2019년에는 1224를 기록했는데 2020년에는 301을 기록하면서 Cost of the Revenue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Gross Profit을 보면 말이죠. 이 438에서 말이죠. 301과 193을 더한 Total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은 마이너스 56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56,000달러고요.
적자를 보고 있네요. 이 gross profit이라는 게 실제로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2019년 3분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xpense를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R&D에 할당되는 금액입니다. 2019년에는 2083을 할당을 했는데 2020년 3분기 때는 2556을 할당함으로써 확실히 이 회사는 R&D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les and Marketing Expense 같은 경우는 거의 약 2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같은 경우는 14,805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두 개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The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include share-based payment expense라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아니면 CEO를 대상으로 주식을 이제 줬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G&A 부분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operating loss가 바로 이 gross profit과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와 그리고 sales and marketing expense 그리고 G&A를 합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천천히 한번 해보자면 말이죠. 먼저 gross profit에서 56이라는 비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쪽에서도 2,556이라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sales and marketing expense도 비용이니까 쳐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가 또 비용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하면은 19,892라고 해서 이 Operating Loss가 비용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흑자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perating Loss에서요, 이 Finance Income과 Finance Expense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주면 결국 기업이 적자냐 흑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Finance Income이니까 이건 수익이니까 이 비용에서 수익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ance Expense가 있죠. 이거는 비용이니까 더해줄게요. 그렇게 해서 Total Comprehensive Loss가 나왔고요. 이것을 바로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노 다이멘션이라는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적자가 지난해 동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꽤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꼽자면 말이죠. R&D의 건전한 비용 상승도 있겠지만 이제 Sales and Marketing도 상승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쪽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직원들이랑 CEO를 대상으로 주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그저 2020년 3분기 그리고 2019년 3분기만을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 그리고 순수익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1년 예상치 수익까지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디멘션이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말이죠. 먼저 검은색이 이 매출액이고요. 노란색이 영업이익이고 초록색이 순수익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셔도 말이죠. 2020년의 매출액 부분은 2019년의 매출액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순수익 부분에서도 적자의 폭이 더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2021년의 전망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의 매출액은 2020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그리고 순수익 부분에서도 적자 폭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2019년 때만 해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높았는데 2020년이 들어서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망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이 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2020년에 비해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의 주가도 2020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는 크게 이렇게 에셋과 그리고 liabilities로 나뉘어져 있는데 말이죠.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21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디포짓으로 16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Restricted Deposit로는 6만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Restricted Deposit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 아래 하에서 예금을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총 현금 자산은 약 38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Trade Receivable 같은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하고요. Other Receivable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번에는 liabiliti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ade payable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거래처에게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other payables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iability in respect of the government grants 해가지고 국가를 대상으로 진 빚이 있고요. lease liability가 있겠네요.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 부지라던가 이런 것을 빌린 거에 대해서 계속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iability in respect of warrants and right of the purchase에서 이것도 부채가 되겠습니다. current liabilities를 보시면은 5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non-current liability 이 부분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나눠서 갚는 것을 non-current liabilit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치면 약 10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캐시 21밀리언 달러로 이 10밀리언 달러 전체를 갚고도 남기 때문에 이 나노 다이멘션의 밸런스는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earning코를 보시면 말이죠. 경영층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My present working assumption is business is not coming back until the end of the Q1 2021 이라 적혀 있죠. 2021년 쿼터 1 말까지는 사업이 제 궤도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2020년 3분기는 물론이며 2020년 4분기까지도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큰 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6개월 먼저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2021년 Q1 때 1분기 때 사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 또한 놓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특허가 되겠습니다. 여기 Dragonfly LDM 시스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30개의 특허를 신청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신기술이기 때문에 경쟁사들과의 갭을 유지하려면 특허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국 페이턴트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3개밖에 특허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접촉 없이 잉크젯 프린트 헤드 부분이 정비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잉크젯 프린트 헤드 부분이 직접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3D 프린터에 대한 특허를 냈네요. 30개의 특허가 빨리 났을 때 비로소 나노 디멘션의 기술은 보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Printed Electronics Market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ID Tech EX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2029년쯤에는 3D 프린터의 시장이 2.3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PCB 마켓 세그먼트 쪽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적혀있네요. 나노 디멘션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PCB 기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3D 프린터 마켓이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M 인텔리전스에 의하면 말이죠. 2017년에는 176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3D 프린터의 시장이 2021년에는 592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2.4 빌리언 달러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에 의하면 말이죠. 2017년에는 137.1밀리언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었던 3D 프린터의 시장이 2026년까지 44.46%의 연평균 성장률 속도로 3.9 빌리언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노 디멘션이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Additive Manufacturing of Electronics를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 24%의 속도로 말이죠. 2036년쯤에는 10조 이상의 시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Dragonfly LDM 시스템은 칩 관련 R&D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며 우주산업, 방위산업, 의학,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5G 네트워크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분야의 관련 회사들은 Dragonfly LDM 시스템을 자신의 산업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노 디멘션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레이저 그리고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면도 그리고 면도 칼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노 디멘션은 3D 프린터를 팔지만 그와 동시에 전도성 잉크 그리고 유전체 잉크를 팔 것이라고 했습니다. 3D 프린터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도성 잉크와 유전체 잉크 또한 팔리게 되어서 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나노 디멘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2020년 3분기는 2019년 3분기에 비해 더 낮았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차트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노 디멘션은 많은 돈을 R&D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어닝콜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 전망을 통해 실적이 좋아지려면 2021년 1분기는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밸런시트를 통해서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기에 사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체력 또한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의 시장 전망 또한 밝을 것이며 나노 디멘션이 3D 프린터 그리고 잉크를 팔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매출액 성장이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재확인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나노 디멘션은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을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계속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 가이던스가 괜찮으며 밸런시시 건전하고 미래 전망까지 좋기에 저라면은 장기 투자를 분할 매수를 통해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